지금쯤 죽었으면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손 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손 들었어요. 손 드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저격TV의 이철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황해남도 보위부의 2구, 그러니까 이과 정보과입니다. 이과가. 이과에 있다가 2016년 9월 18일 날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오게 됐습니다. 보위부라고 하면은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국정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려면은 해산 쪽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과 뭐 라오스, 태국 뭐 걸쳐서 와야 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친구하고 계획을 하고 바다로 수영으로 올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었죠. 살고 나니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지금쯤 죽었으면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2016년 9월 18일 날 출발을 했는데요. 내려가는 도중에 경비정이 와가지고 저희를 발견하고 찾아왔더라고요. 해적정에 나와가지고 총 들고 손 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손 들었어요. 손 드니까 귀순이냐 아니면 떠내려 완 거냐 그래서 저희 친구당 뭐 귀순이다 하니까 배에 올라타라고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손 묶고 목 묶고 눈 가리고 총 갖다 대고 주머니 그새 딱 하고 그렇게 하고선 군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군함을 타고 남들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데 저는 인천항으로 그래서 군함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스메르라고 하는 인민복 같은 거 김정은이가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옷에 신분증과 수사원증만 가지고 오게 됐죠. 북한에서의 국정원 요원이 한국에 와서 국정원 요원을 봤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똑같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혜라고 하면 내가 뭐 조사 받고 싶을 때 받고 졸리고 싶으면 자고 TV에다가 뭐 녹화물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서 제가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면은 앞에 근무 서는 사람이 각자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녹화물 뭐 다른 영상 보고 싶다 거기는 CDR로 보더라고요. 오늘 영화 보고 싶다 하면 CDR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고르세요 하면 고르고 담배 피러 가고 싶다 하면 대한민국에 청사에서 담배를 못 피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핍니다. 근데 청사에서는 담배 다 피는 줄 알았어요. 안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흡연을 하기 때문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아무 때나 가서 담배 필 수 있게끔 음식도 그렇고 뭐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도 갖다 주고요. 네. 근데 술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 남한 국정원 요원이 북한 보호부에 잡혔다면 어떻게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겠죠.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좀 방법들을 각자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북한에서 조사할 때의 방법과 여기서 조사할 때 방법이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죠. 국정원 가면 고문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뭐 고문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문은 안 할 건데 약간의 무슨 조금 충격은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없었고요. 뭐 솔직히 좋았어요. 뭐 아무래도 계속 방에 있으면은 북한 같으면은 계속 방에 있어야 되고 밖에 안 내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농구도 하러 나갈 수 있고 심심하다고 하면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농구도 하고 뭐 탁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하면서 좀 재미난 생활을 보냈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고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군을 만난 거는 2006년도에 만났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그때 그 말투가 여기 와서 조사를 받는데 딱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몹시 상냥한 말투. 북한에서는 여우 같은 말투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친절한 말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그러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숱한 조사 과정에 뭐 한 2달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뭐 국방부요, 국정원이요 뭐 많이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받으시는 분들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우락부락 하지도 않고요. 차분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조사도 끝나고 이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전날에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거짓말 탐지기는 왜 하죠? 저는 솔직히 다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내려는 뭐 전통 관례라고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뭐 어이부에 있었다지 하니까 아무래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하든 뭘 하든 뭐 자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뭐 제가 뭐 못 본 것도 아니고 뭐 북한에서도 봤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알거든요. 심장 박동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합니다. 기계는 기계지 거기서 조금은 찾아내겠죠.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고 질문하는 말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요, 예 하는 걸 긴장을 하면은 이게 그래프가 상당한 수로 움직이죠. 근데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래프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덜컥했던 질문 좀 생각
10년간 있었던 보이부 일들을 다 기억은 할 수는 없잖아요. 깜빡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딱 보면은 나도 들어와서 누워가지고 생각해보면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말까지는 알려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했죠. 그래서 조금 절컹하는 거 있죠. 아 이걸 내가 말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원래대로 그냥 난 솔직하게 말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자 하고 거짓말 탐지기에 임했죠. 혹시 북한 보위부에서도 신문을 할 때 거짓말 탐지기랑 비슷한 걸 좀 운영하시는지? 뭐 거짓말 탐지기라고 운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또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취급하는 데서 기계보다 사람이 첫째지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으로 그냥 하는 거지 기계는 있습니다. 뭐 북한에도 나라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보위부에는 있을 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도 좀 해보셨어요? 사용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거는 그래서 구타도 더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조사 방법은 한국의 조사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렁울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래프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북한에서 취조하는 거당 뭐 한국에서 취조하는 거당은 좀 뭐 이렇게 360도 다르지만 드라마에서당 보면은 국정원 요원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폼이 있고 뭐 선글라스 딱 끼고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고 실물은 실물입니다.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다 생기진 않았고요. 뭐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있고 푸근한 스타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매력은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조사를 할 때는 군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원래 사복과 군복의 차이는 또 위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복을 입으면 되게 좀 친근감이 있어 보이지만 군복을 입으면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딱 위험이 있는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딱 질문을 하면은 쪼는 게 있어요. 이미 그냥 평상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 대화 그리고 친구의 대화 이런 스타일로 느껴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멋있는 정장이나 입고 뭐 선글라스 딱 껴온 것도 아니고 그냥 푸근하게 들어와서 하니까 친근감이 좀 있죠. 영화처럼 권총도 한자로 차고 있고 권총은 안 차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실내에서는 권총을 안 차는데 그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수 훈련들을 많이 받거든요. 네. 북한 보위부에서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셨나요? 보위부도 뭐 훈련하죠. 뭐 근데 이렇게 뭐 빡세게는 안 합니다. 보위원들의 연령이 되게 많습니다. 뭐 60도 된 사람이 있고 70 된 사람이 있고. 근데 보위부는 제 일선에서 나가자 하면서 취급받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후방에서 체제를 옹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훈련을 빡세게 하고 사격 훈련하고 근데 사격 훈련도 하지만은 뭐 맨날 총 쏘면서 코에서 화약 냄새 날 정도로 총을 쏘진 않습니다. 국정원 여자 요원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자 요원도 있죠. 뭐 보위부에도 여자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여자에 접근해야 되는데 남자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요원들도 있고 여자 보위원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세대주가 보위원을 하다 죽었다든지 또는 아 이 사람이 보위원에 그러니까 자질을 타고났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선발을 해가지고 보위부에서 씁니다. 아 심리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물어보면은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역시 보위부에 있어 그러는지 좀 다르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도 저도 눈에서 읽혀지거든요. 뭐 저희도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주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얼뚱하지 않고서는 뭐 저도 뭐 법문을 조금씩 알죠. 북한의 보위부와 비교해서 뭐 시설이라든지 체계라든지 달랐던 점이 여기는 체계가 좀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자기 부서에서 맡은 담당한 거는 딱 자기 부서 것만 합니다. 보니까 내가 북한에 대한 지형을 맡고 있다면 지형에 대해서만 딱 물어보고 북한 보위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은 딱 그것만 알아보고 자기 부류가 정확하게 딱 라인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보위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다 조사하고 뭐 정보과에 있다고 그래서 뭐 내가 내 내용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거 저기 거 다 그냥 좀 짬뽕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위부도 각 도마다 다 있기 때문에 국가보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국정원이나 거의 비슷하고 솔직히 꾸린 거는 국가보위성이 더 잘 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제가 국정원 요원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북한의 국정원 요원과 한국 국정원 요원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이번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자,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저격TV의 이철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